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앞서 떤 분께서 그 캐릭터, 그러니까 강아지 캐릭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알림창에 보면은 지금 비숑다솜 일기님이 안녕하세요. 강아지 일관성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AI 강의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해당하는 디자인 툴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툴에서도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어떤 캐릭터로 강아지를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챗GPT에서 전세계 반려견 중 사이즈가 작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귀여운 사랑을 받는 견종 10개만 찾아주고 이를 이미지 FX와 같은 AI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10개의 견종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미지 FX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려주신 그 분의 그 썸네일하고 그리고 아이디를 보니까 비숑 캐릭터를 좀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무조건 복사를 하고 이미지 FX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1대1 사이즈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 사이에 저는 디플 번역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과 같은 비숑이 생성이 됐죠. 이미지 FX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미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미지 FX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객체들이 다양한 종으로 학습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가지 다른 종류들은 제공이 되어지지만 특정한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가 생성될 확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렇게 비숑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색깔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지겠지만 해당하는 전체적인 캐릭터의 성향은 거의 비슷한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아래에 있는 시드 이미지를 고정을 시켜주면 더 일관성이 높은 결과물이 생성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 공원이라고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원에 앉아있는 이라고 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시드를 고정시켰습니다. 시드를 고정시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전의 이미지와 이후의 이미지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네, 다음과 같은 캐릭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음 캐릭터 굉장히 유사하죠.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시드 이미지가 잠겨 있기 때문에 더 일관성을 높여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FX는 특정한 특정한 객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시드 값까지 고정을 시키면 해당하는 시드 값은 해당 이미지에 주어지는 특정한 번호인데 그 번호를 고정시키고 유사한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장소나 어떤 묘사를 조금 더 변형을 한다면 해당하는 객체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면서 다른 동작이나 다른 배경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지 FX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일관성은 이미지 FX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해당하는 캐릭터를 다운받아서 디자인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툴로 옮겨 왔고요. 이제 디자인 툴에서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뉴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기준으로 해상도를 설정을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비숑 캐릭터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이 캐릭터를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생성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적인 이미지 혹은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해서 해당하는 아트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여기서 생성을 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아까와 이미지 FX와 같은 그러한 결과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물론 이 스타일의 영향값을 받아서 해당하는 스타일에 대한 비숑 캐릭터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디자인 AI의 장점이 뭐냐면 이 캐릭터 일관성을 학습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캐릭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여기 빌드 요 캐릭터 요거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드 요 캐릭터에는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글로 요약해서 프롬프트로 요약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참조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미지 FX에서 다운받은 캐릭터를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텍스트 이미지를 생성해서 텍스트 프롬프트 이미지를 생성해서 캐릭터를 생성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아까 이미지 FX와의 연동법을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숑이란 캐릭터 제가 해변에서 다양한 포즈를 지닌 3장의 이미지와 공원의 이미지 총 5장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이 캐릭터의 이름을 그냥 비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트레이닝을 누르면 30 크레딧이 차감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0분 뒤에는 해당하는 이미지를 학습한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묘사하면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따 20분 뒤에 저희가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미드저니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저니에서 일관된 캐릭터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저니에 있는 옴니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옴니 레퍼런스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참고시키고 해당하는 캐릭터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미지를 한 개의 이미지를 첨부를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잘 나온 캐릭터 하나를 올리고, 자, 이것을 옴니 레퍼런스에 적용을 시키고, 수치값은 수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 결과의 특성은 이제 600 이상을 올려버리면 이 배경까지 모두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200선 안에서 이미지를 참고시켜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해당하는 수치값에서 결과물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수치값을 한 50에서 100 단위로 올리면서 캐릭터가 잘 적용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를 참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잘 표현하시길 원하신다면 여기 아까 업로드한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이 describe라는 항목에다가 이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왼쪽에 create이라고 create 메뉴에 지금 현재 프롬프트가 이렇게 describe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해당하는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에 올려놨던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프롬프트를 조금 변경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부분, 이제 앞에 주제가 이렇게 돼 있죠.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주제와 묘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흰색의 비숑 강아지가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다. 이게 주제고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묘사죠. 강아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해당하는 배경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부터는 이제 분위기, 그리고 조명, 카메라에 대한 연출에 대한 파라미터가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분위기, 조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주제, 묘사, 그리고 배경, 분위기.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캐릭터도 유지가 되어야겠죠. 귀여운 흰색의 비숑 프리제 강아지. 자, 여기서 뉴욕 거리라고 할까요? 장소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쪽으로 옮겨서 한복판에 앉아 혀를 내밀고 웃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장소를 바꿔보고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다시 복사를 해서 파라미터 값은 대문자로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값은 수동으로 지정해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요. 자, 일관성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일단은 그대로 복사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변경하고 싶다면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제 해상도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1대1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제이션은 500에서 다양하게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적용하고 싶다 하면 500 이하로 내리시고요. 조금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공받고 싶다 하면 500 이상을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교적 500선 안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참고로 생성 버전은 7입니다. 현재 옴니 200에 버전 7에 스타일라이즈 500을 유지한 채로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잘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지금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교적 일관성이 잘 유지된 캐릭터가 생성이 됐어요. 그쵸? 네. 지금 어떤 특정한 묘사가 많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응시한 채로 지금 앉아있는 비숑의 모습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일관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에 해당하는 프롬프트와 내용들은 다 유지를 하시고요. 왼쪽에 퍼스널라이즈에서 보시면 여기 무드보드가 있습니다. 이 무드보드는 아까 그 디자인에서 그 캐릭터를 학습시킬 때와 같은 비슷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무드보드를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아까 이미지들을 다 업로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비숑이라고 스펠링이 뭐죠? 네, CHON입네. CHON. 비숑1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요. 이번엔 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동작을. 판에 횡단보도를 자, 횡단보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이제 묘사를 좀 바꿨죠. 행위적인 묘사를 좀 바꿨어요. 네. 자,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자, 파라미터 종행비에 대한 파라미터는 빼고요. 붙여넣기 하고 자, 이러면은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여기 퍼스널라이즈를 활성화 시키고요. 요 아래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무드보드로 생성했던 비숑1이라는 무드보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정을 하십시오. 자, 디지털 파스텔 리얼리스틱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무드보드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요. 글로벌 7 프로파일이 활성화된 상태.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 학습이죠.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개인화할 때 학습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다면 이걸 참고해 보시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스타일을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학습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의 분위기나 아까 생성했던 이미지 FX에서 생성했던 이미지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카메라에 대한, 그리고 조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스타일로 참고해서 더 정확하게 일관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4장 다 일관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공원에 있는 장면과 그리고 그 해변에 있는 장면에 대한 분위기를 적절하게 묘사해서 지금 햇빛을 보면은 살짝 노을이진 배경이 나오죠. 제가 날씨, 그러니까 햇살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고즈넉한 오후가 된 조명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4장 중에는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캐릭터가 일관성이 조금 높은 결과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옴니를 체크를 안 했네요. 어쩐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에서 다시 옴니를 체크해 주시고 버전 250에 무드보드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비숑1 그러면 옴니에 이 캐릭터가 참고가 됐고 무드보드에서 아까 비숑1이 참고가 된 상태에서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 캐릭터. 어쩐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3장의 일관성이 똑같지가 않아서. 어쨌든 무드보드를 참고했기 때문에 이나마 유사한 결과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옴니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원본 이미지와 가까운 일관성 있는 캐릭터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네, 비교적 유사한 결과죠. 보면은 첫 번째 만들었던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를 달려가고 있는 결과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드저니에서 일관성 있는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즈인 컨시스턴스 캐릭터를 이제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서 지금
학습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여기 비숑이라고 돼 있고, 이제 해당하는 비숑에 대한 캐릭터의 특징들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건데요. 해당하는 비숑의 캐릭터가 여기 골뱅이하고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캐릭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냥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묘사를 담을지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아까 캐릭터로 정의된 요 키워드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적을 필요가 없지만 일단 프롬프트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뉴욕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그 비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나 포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기능인데 이건 사람에 대한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기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프론트 뷰, 백 뷰, 레프트, 라이트, 클로즈업, 어퍼 바디, 풀 바디 다양하게 카메라의 디렉션과 연출과 카메라의 샷에 대한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면을 선택적으로 연출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오토로 돌게요. 자, 그리고 해상도는 1대1로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비숑의 스타일을 디자인 안에서 다른 캐릭터의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 아래 스타일, 새로 업데이트된 항목인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스타일을 지정하셔서 3D 캐릭터나 다양한 만화 스타일, 또 여러가지 아트 스타일에 대한 캐릭터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비숑 캐릭터가 이러한 스타일로 변형이 돼서 결과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까 미드저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이 생성이 됐죠. 이것은 학습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20분 동안 학습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생성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디자인에서, 그리고 이미지 FX에서,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일관된 캐릭터를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력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